자, 노인 부분 20문제 한번 끝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20문제.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따른 지도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지도자는 신체 활동이 건강 이상의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점을 노인에게 인식시켜줘야 한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자기 효능감과 자기 존중감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체력은 노년의 전반적인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도해야 한다. 2번 노인의 보디빌딩에 맞는 영양 섭취에 대해 설명하시오. 노인은 골밀도가 낮으므로 칼슘과 유제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또한 소화기관과 치아가 약하므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5대 3대 2의 비율로 부드러운 음식 위주의 식단을 구성한다. 소화기관이 약하므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5대 3대 2의 비율로, 치아가 약하므로 부드러운 음식 위주의 식단을 구성한다.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간이나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체중 1kg당 1.5g 정도의 적정량을 권장한다. 3번 노인의 운동 지도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하시오. 노인의 운동 지도 시에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운동을 지도해야 한다.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특성에 맞춰 안전하게 지도한다. 강도가 낮은 운동부터 시작한다. 질병에 있는 노인은 운동 시작 전에 의사의 상담을 권한다. 무리하게 고중량 운동을 하지 않는다. 4번 노인 운동 지도와 지도자의 요소에 대해서 노인 운동 지도자의 지도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 수업 장소에 일찍이 도착하여 새로운 참가자를 파악하고 기존의 참가자와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준다. 2.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분위기를 조성한다. 3. 운동 명칭을 알려줄 때 시범과 함께 언어적, 시각적 단서를 제공한다. 4. 노인이 어떤 운동을 왜 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운동의 목적을 설명한다. 5. 노인이 신체 인식의 발달을 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6. 참가자 중심의 접근 방법으로 인간지향적 관점에 접근한다. 7. 지도할 때 단어 선택을 신중히 한다. 8. 세계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9. 편안한 분위기를 유지한다. 10. 우호적인 운동 환경을 만든다. 5번 문제. 노인 운동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책임감. 노인을 위해 교본에 제시된 신체 활동의 지침을 따르고 안전과 응급처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기적으로 강신하고 실습한다. 또한 주기적인 반응 검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피드백을 제공하고 고객과 관련된 개인정보 사항은 비밀을 유지한다. 2. 지지감 표현. 수업 때마다 참가자와 최소 한마디 이상의 대화를 나누고 적절한 표현으로 긍정적인 면을 강조한다. 아울러 참가자가 2회 이상 결석을 하면 연락을 취하고 자아 존중감과 자아 효능감을 돋아준다. 3. 관심. 참가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표현할 수 있는 비언어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참가자의 목표와 관심, 장점과 단점에 대해 마음에 우러나오는 관심을 전달한다. 4. 동정심. 참가자의 걱정거리나 고통, 관심사, 실패를 귀담아 듣고 또한 초보자가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를 취한다. 동정심은 이제 공감력이라고 하면 되겠죠. 6번 문제. 노화에 따른 신체적 변화에 대해 말하시오. 피부와 지방 조직의 감소, 세포의 감소, 뼈와 수의근의 약화, 치아의 감소, 심장 박동의 약화 등의 신체적 구조와 기능 저하가 나타난다. 또한 신체 외적인 변화에는 흰 머리카락의 증가, 머리카락의 감소, 주름살의 증가, 얼룩번짐의 증가, 신장의 감소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퇴행관절증, 골다공증,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신장병 등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가 나타난다. 7번 문제.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저항운동 2개 이상을 설명하시오.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저항 운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큰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을 초반에 배치해야 한다. 독립된 근육 활동과 단일 관절 운동은 수업 후반부에 사용한다. 이는 근육의 필요를 감소시켜 대근육 운동에서 더 높은 강도나 더 큰 저항이 있는 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저항 운동에는 하체 운동인 레그 프레스, 상체 운동인 체스트 프레스, 시티드 로우 등이 있다. 8번 문제. 노인 운동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노인이 규칙적인 운동을 할 때 나타나는 효과에는 순환계, 호흡계, 근육계, 골격계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심리적 효과는 스트레스와 불안감 감소, 기분 상태의 개선, 정신 건강의 향상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세대 간 교류 촉진, 확대된 사회 문화적 연결망, 새로운 역할의 환경 조성 등의 사회 문화적 효과가 있다. 9번 문제. 노인의 신체적 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근력 향상과 뼈 질량 관계로 뼈대와 관절을 강화하고 심장과 혈관의 기능을 개선하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인다.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을 낮추고 당뇨병 예방 및 개선에 도움을 준다. 또한 반응 시간을 줄이고 신경전달 기능을 개선하며 신체 제어 능력과 회복력을 향상시켜 치매 발생 위험 효과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10번 문제. 노인 운동의 심리적 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삶의 질을 높여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울증을 완화하여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치매 지연의 효과가 있어서 기억장애 발생을 줄이고 집중력과 단기 기억력을 강화한다. 11번 문제. 노인운동의 효과적인 사회적 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사회활동을 통해 세대 간의 소통을 강화하며 새로운 친구 사귈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와 문화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연결성을 높이고 기존 역할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역할을 학습하는 데 기여한다. 12번 문제. 고혈압의 기준을 말하시오. 최고 혈압이나 최저 혈압의 평균치보다 높은 것이다. 고혈압의 기준을 말하시오. 최고 혈압이나 최저 혈압이 평균치보다 높은 것이다. 140에서 90. 평균치가 그렇다는 거죠. 140에서 90. 고혈압이 있는 노인의 운동 지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혈압 환자에게 제공되는 운동 프로그램은 혈압의 비정상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운동에 대한 심박수 반응을 둔화시키는 심장 약물인 베타 차단제를 복용 중인 사람에게는 운동의 강도를 정하기 위해 운동 자각도를 측정할 것을 권장한다. 이는 저강도의 운동이 고강도 운동만큼이나 혈압을 낮춰주고 더 안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혈압을 낮춰준다는 점에서 저강도 운동은 고강도 운동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저강도 운동을 하라는 얘기죠. 심근경색과 협심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심근경색. 경색은 막힌다는 뜻이에요. 심장이 3개 관상동맥 중 어느 하나라도 혈전증이나 혈관이 빠른 수축 등에 의해 급성으로 막히는 경우 심장의 전체 또는 일부의 산소와 영양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심장 근육의 조직이나 세포가 죽는 상황을 심근경색이라고 한다. 협심증. 3개의 관상동맥 중 어느 한 곳이라도 급성이나 만성으로 협착이 일어나는 경우 심장의 전체 또는 일부의 혈류 공급이 감소하고 산소 및 영양 공급이 급격히 줄어 심장 근육이 이체적으로 허혈 상태에 빠지는 경우를 말한다.
허혈 상태, 비어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심경근색은 막히는 거예요. 관성도 하나가. 협심증은 협착이라는 거예요. 협착. 좁아진다는 거죠. 15번 문제. 협심증 환자의 운동 방법을 설명하시오. 매일 중강도 걷기를 30에서 60분 정도 수행하니 좋고 주 2, 3일은 대근육군의 저항 운동을 권장한다. 협심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이 있을 경우 심한 빈혈, 갑상선 항진증, 악성 고혈압, 폐혈증이 있는 경우 심근의 산소 공급이 충분치 않으므로 운동은 불가능하며 빠른 의학적 치료를 한다. 협심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이 있을 경우 운동이 불가능하며 빠른 의학적 치료를 해야 한다. 질병이 있으면 운동하지 말아야죠. 당뇨병의 원인과 종류를 말하시오. 당뇨병은 인슐린이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사질환의 일종으로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은 것을 특징이다. 1형 당뇨병은 신체에 인슐린을 생성하는 췌장 배토 세포의 파괴로 발생하고 2형 당뇨병은 결함에 있는 인슐린 분비가 함께 나타난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난다. 1형 당뇨형은 그냥 뭐 인슐린을 생성이 안 된다는 얘기고 2형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 조금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좀 있다 그 정도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운동 지도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시오. 우선 운동 시작 전 혈당치가 250, 300 이하일 것이 권장된다. 식품과 인슐린의 적절한 균형이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운동의 강도, 빈도, 운동 시간은 참가자의 병력에 기초해야 한다. 이외에도 운동 처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사항을 고려 운동을 지도한다. 관절염은 무엇이고 관절염 환자의 운동은 어떻게 지도하십니까? 관절염을 골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구분된다. 골관절염은 가동 관절에 있는 뼈 바깥 부분의 연골 조직이 얇아져 통증, 조조 강지, 환부의 가동 범위 축소 등이 나타난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여성에게 현에게 발생하며 환부의 만성적인 염증, 통증, 조조 강직, 붓는 등의 조직이 증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관절염이 있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운동 프로그램에는 관절에 충격이 적고 추정 영향을 덜 받는 유산소 운동이나 저강도 운동을 해야 하며 사지를 동시에 사용하는 운동기구를 쓰도록 한다. 19번 문제. 노인에게 적당한 유산소 운동 프로그램의 형태와 빈도, 강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노인에게는 신체 조성, 뼈의 건강, 신경근 긴장, 스트레스 수준의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한 가지 이상의 운동 형태를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은 자전거 타기, 가벼운 조깅, 등산, 수영, 걷기 등이 있다. 빈도는 지속시간, 운동 강도 관련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의 목표, 선호, 시간적 제약, 기능적 제약에 따르지만 보통 주 2일, 3일 혹은 3일마다 운동하는 것이 좋다. 운동 강도는 운동 후에 하는 동안 인체에 특정한 생리적, 사회사적 변화가 나타나도록 하고 노인의 프로그램, 목표, 연령, 선호 등을 고려하여 심폐계와 근근골계 지대 근육 골격계를 자극할 정도로만 설정한다. 20번 문제. 치매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운동 방법에 대해서. 신체 기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등과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으며 옆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정도의 가볍다 수준의 운동, 강도면 충분하다. 운동 지속 시간은 30분 이상, 운동 빈도는 주 4회 이상,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해주면 더욱 좋으며 그 밖에 균형 운동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상입니다.